자, 어쨌든 조만간 여야 영수회담이 열릴 텐데, 자, 윤철원 의원수요. 예. 자, 총리 인선 포함해서 이제 영수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 논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실무회담이 잠시 좀 이제 떨그럭거린 게 있었죠. 정무수석 문제 때문에. 예. 오늘 다시 열리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홍철호 수석이 곧 손주로 실장한테 네. 연락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무적인 협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그걸 또 뭐 공개적으로 두 실무 협상자가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만남을 가지고 난 뒤에 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테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이 뭐 의제나 형식을 물론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이번 회담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외교 협상인 만큼 무슨 네. 협상안을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마련해 놓고 뭐 이러는 실무 협상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무 협상 그 자체가 그렇게 저는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아까 그 총리 인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명되는 총리는요. 네. 바로 다음번 유력한 여권의 차기 후보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이번에 국면을 넘긴다고 하는 차원에서만 볼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세대 문제예요. 이번 어떤 총리 임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치를 좀 약간 좀 젊게 가져가는 그런 포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성배려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총리라고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드물었습니다만은 박영선 총리 후보 카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정치권 아닌 데서는 여러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별과 세대 문제, 그다음에 여권의 후계 구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영수회담이 열리는 실무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다고 이제 민주당이 약간 비판을 했습니다만, 뭐 결국은 의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가장 이거는 꼭 논의를 해야 된다. 들고 들어갈 의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영수회담에 대해서의 어떤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를 얘기한 네. 것이지 영수회담을 뭐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경중을 좀 따져야 되는데 정무수석 먼저 임명하는 게 중요하냐. 기존에 했던 일정들을 하고 난 다음 정무수석 나중에 해도 되고 비서실장 인선만 해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도가 안 좋다 그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갑자기 약속 깨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후 1시 반 정도에 네. 그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갔고요. 지금 모처에서 천준호 비서실장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에 대한 실무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일정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뭐 형식과 내용, 그 다음에 배석자 등을 얘기를 하고 나면 통상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일정을 고려할 때 주말께가 되지 않을까. 주말이면 토일이면 한 일요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쯤이면 되고 더 넘어가면은 이제 특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주는 끝나는데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의 임명과 더불어서 지금 하는 전체적인 그 행태들, 네. 영수회담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거예요. 왜냐면 약속을 깨버리고 정무수석을 임명하느라고 영수회담의 실무 진행을 조금 허투루 봤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 민주당에서 받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은 대통령의 이번 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고 사진 한 컷만 잡기 위한 것이지 정말 이 내용 속에서 야당의 얘기를 듣고 이걸 실천하겠느냐.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점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무수석 그리고 새로운 비서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신을 좀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김철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이관섭 실장하고 그때 한옥섭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을 조율해 나가기 좀 쉽지가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그냥 재빠르게 어쨌든 빨리빨리 일단 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임명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이제 좀 이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네. 조금 해명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일단 뭐 이제 조율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영수회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대표님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못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또 저희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등등도 있는 진보당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수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자 서영주 대변인. 네. 일단 조국 대표가 어제 제안을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서 그닥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것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조국 혁신당은 아직 21대에 존재하지 않는 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지금 나머지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22대가 되면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이 말하자면 당선자가 이제 배지의 신분,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범야권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또 어떤 뭐 물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본진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진이 민주당으로서 지금 21대 마지막 의회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좀 기다려달라. 라는 어떤 그런 저희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하신 바들은 뭐 공감하는 바도 많이 있고요. 좋은 의견들이 있고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역할들 충분히 많은 어떤 민주당의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열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는 아직 조국 혁신당의 네. 시간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윤신원 교수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92석의 대표가 돼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범야권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1대 국회예요. 네.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의 승리, 그다음에 특히 호남에서의 약진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계륵같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네.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기에도 애매한. 왜냐하면 자칫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키워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잠재적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와 협력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약간 위상을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 어쨌든 조국 대표로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논의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지금 전국에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철호 교수님 일단
소영주 대변인 얘기대로 아직 21대 국회입니다만 임기가 뭐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지 않았고 곧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는데 조국 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범야권 연석회의 같은 걸 통해서 야권의 공통적인 의견 같은 것들 좀 수렴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닐까요? 뭐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한데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불쾌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자꾸 그 보면 조국 대표가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또 하나 보면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결정됐을 때 조국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나를 만나달라 나도 영수회담을 하자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조국 대표가 보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어떤 급이 틀린 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급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1대에서도 뭐 180석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22대 국회에 갔어도 그 어쨌든 180석을 가진 야당의 1대표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하는 거고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한 석이고요. 다음에 22대가 12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 요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똑같은 급으로 정치적 그 급을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없는데 조국 대표가 자꾸 무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심기를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떤 뭐 야권 연석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해봤자 네. 제가 볼 때 조국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뭐 한동훈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민생이라든가 경제 살리기라는 큰 어젠다를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마이너한 그런 의제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굳이 어떤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약간을 거리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